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이상하게 끝나지 않는다. 불편해도 상처를 받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래도라는 말이 남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관계가 당신에게는 감정의 소모지만 상대에게는 안정적인 이익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인간을 미화하지 않는다. 인간은 선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이익에 반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이기적인 사람은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이미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이 관계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당신이 지쳐도 실망해도 결국 다시 반응해준다는 걸 알고 있다.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고 감정을 나눠주는 쪽은 늘 같다. 이 순간 관계는 대등하지 않다. 한쪽은 소비하고 한쪽은 소모된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상대의 인성을 분석하려 한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지만 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서 계속 얻을 수 있는가? 이기적인 사람은 감정에 둔감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자원으로 다룬다. 공감은 호의가 아니라 채굴 대상이 된다. 당신의 이해심은 성격이 아니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사과가 반복되고 변화는 없다.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부분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대화를 통해 바꾸려 한다. 이해시키려 한다. 상처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게임은 끝난다. 설명하는 쪽은 이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쪽이다. 유지하고 싶은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낸다. 이것이 힘의 비대칭이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는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다. 상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을 냉정하게 손절하는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설득도 폭발도 단절 선언도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손절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끝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알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번만은 진심으로 말해보면 바뀌지 않을까? 이 기대는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서양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 인간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내린 선택을 합리화하는 존재에 가깝다. 즉, 상대는 몰라서 이기적인 게 아니다. 이미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설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반대의 신호를 준다. 설명하는 사람은 말한다. 이 관계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 변하면 나는 계속 남겠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감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계산한다. 어디까지 하면 다시 참을까? 얼마나 상처를 줘도 관계는 유지될까?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조정만 된다. 상대는 조금 덜 미안해지고 당신은 조금 더 버틴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고착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기적인 사람은 감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결과에만 반응한다. 당신이 울어도 화를 내도 장문이 메시지를 보내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그 모든 것은 여전히 관계 유지라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응이 있는 한 구조는 유지된다. 서양 철학이 말하는 주도권은 목소리 크기나 논리력이 아니다.
반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기대가 아니라 설명이다. 설명은 마지막 미련이고, 미련은 상대에게 권력을 넘기는 행위다. 대부분 손절을 극단적으로 상상한다. 차단, 결별 선언, 감정 폭발, 관계의 파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원할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인간을 관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반응의 동물로 본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태도에 반응하면서 관계를 지속한다. 그래서 관계의 핵심은 연결이 아니라 반응의 흐름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 화를 내도 반응이고, 실망을 말해도 반응이다. 심지어 침묵조차 감정이 담겨 있으면 반응이 된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아직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그래서 냉정한 손절은 관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다. 관계의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연락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된다. 예의를 유지해도 된다. 다만 하나만 없애면 된다. 감정이다. 대화는 짧아지고 정보만 남는다. 기대는 사라지고 확인만 남는다. 도움은 줄고 책임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미미하다. 하지만 구조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기적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유지되지만 효용은 사라진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단절은 선언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단 한 번의 감정적 반응은 그동안의 거리두기를 무효로 만든다. 다시 설명하고, 다시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면 모든 흐름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서양 철학에서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상태다.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은 거절이 아니다. 공격도 아니다. 의미 있는 반응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을 멀리하려는 순간 마음 한쪽이 불편해진다. 너무 차갑지 않은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서양 철학은 이 감정을 도덕으로 보지 않는다. 조건화된 반응으로 본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특정 기준으로 훈련받는다.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기준, 관계를 끝내지 않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 이 기준이 반복되면 거절이나 거리두기 자체가 잘못처럼 느껴진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구조를 본능적으로 이용한다. 상처받은 표정, 실망한 말투, 피해자 서사. 이 모든 것은 감정적 압박 장치다. 목적은 단 하나다. 다시 예전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것.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죄책감은 상대를 배려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자신이 익숙한 역할을 벗어날 때 나타나는 불안에 가깝다. 서양 철학은 말한다. 책임은 자신의 선택에만 적용된다. 타인이 만든 감정 상태까지 관리할 의무는 없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선택했다. 이해했고, 기다렸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지금이라면 더 이상 같은 선택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 냉정한 손절은 상대를 벌주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없애려는 게 아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도덕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알면 힘은 약해진다.
대부분 사람은 거절이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단호한 말, 선 긋기, 관계 종료 선언.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것은 오히려 익숙한 장면이다. 그들은 갈등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되고 다시 붙잡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에 감정의 교환이 있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인간의 자존감을 타인의 인식과 깊이 연결된 것으로 본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유지되는 한 사람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은 거절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을 때, 설명하지 않을 때 상대는 처음으로 방향을 잃는다. 이 시점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갑작스러운 친절, 달라진 태도, 반성하는 말. 많은 사람이 여기서 다시 흔들린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회수 시도다. 서양 철학적으로 보면 상대는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여전히 예전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다. 일관성이다. 무관심은 냉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공정한 반응이다. 당신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뿐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감정에 상처받지 않는다. 감정이 사라질 때 관계를 떠난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을수록 감정은 커진다. 억울함, 분노, 허탈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장 빠르게 실패하는 방식이다. 서양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로 옮긴다고 본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순간 관계의 프레임은 바뀐다. 문제의 구조는 사라지고 감정의 충돌만 남는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장면을 잘 안다. 그들은 갑자기 침착해지고 합리적인 척하며 서사를 바꾼다. 당신은 과민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손절은 실패한다. 관계는 끝난 것 같지만 이야기와 감정은 계속 이어진다. 뒷말, 후회, 재접촉의 여지가 남는다. 조용한 손절은 다르다. 말이 줄고 설명이 사라지고 감정 표현이 없다. 상대는 반박할 대상도 싸울 이유도 잃는다. 서양 철학에서 자유인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다.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로 이동한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강한 감정에 끌리지 않는다. 강한 감정은 오히려 그들에게 주도권을 준다. 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감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손절의 핵심은 차가움이 아니다. 비참하다. 손절을 결심한 사람 대부분은 너무 급하게 움직인다. 감정을 끊으려다 관계 자체를 폭파시키고 그 잔해 위에서 다시 흔들린다. 서양 철학적 관점에서 손절은 단절이 아니라 기능 해체다.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에 가깝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세 가지 자원으로 유지된다. 말, 시간, 도움.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실패한다. 정확한 순서로 줄여야 한다. 첫째, 말부터 줄어든다. 여기서 말이란 일상 대화가 아니다. 감정 공유, 고민 상담, 속마음 설명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 당신의 불안, 분노, 기대, 실망이 모두 그들의 연료다.
그래서 말이 짧아져야 한다. 사실만 남고 해석은 빠진다. 그래서 힘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로 바뀐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상대는 가장 먼저 이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둘째, 시간이 줄어든다. 약속이 줄고 응답이 늦어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중요한 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이다. 바쁘다는 말조차 필요 없다. 설명은 여전히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상대는 종종 불안을 느낀다. 연락 빈도를 늘리거나 갑자기 친절해진다.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과정은 무효가 된다. 이 반응은 애정이 아니라 통제 회복 시도다. 셋째, 도움이 사라진다. 부탁, 요청, 기대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제한한다. 이 단계가 오면 관계는 사실상 끝난 상태다.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태도다. 차갑게 굴 필요는 없다. 무례할 필요도 없다. 예의는 유지하되 깊이는 제거한다. 서양 철학에서 성숙함은 친절함이 아니다. 선택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두에게 같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 없는 사람이다. 이 순서를 지키면 손절은 조용히 완성된다. 갈등도 없고 폭발도 없다. 다만 어느 순간 상대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을 뿐이다. 손절이 거의 완성됐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다. 연락은 줄었고 감정도 빠졌고 예전 같은 소모는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이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실패는 항상 같은 형태로 온다. 상대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관계의 기능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면 행동을 바꾼다. 갑작스럽게 배려하고 반성하고 과거를 인정하는 말을 꺼낸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번엔 진짜 다른 것 같다. 서양 철학은 이 장면을 아주 냉정하게 해석한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상대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손실을 감지했을 뿐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는 것이다. 저런 말을 예전엔 안 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다시 반응하면 구조는 즉시 복원된다. 두 번째 실수는 죄책감이다. 이 정도 노력하는데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서양 철학은 분명히 말한다. 관계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지속되는 행동의 패턴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실수는 마지막 확인이다.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보자. 이 한 번이 모든 걸 되돌린다. 이기적인 사람은 이 한 번을 발판으로 삼아 다시 예전의 거리로 돌아온다. 손절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다. 기억과 판단의 싸움이다.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해왔는지가 기준이다.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의지는 결심이 아니다. 결심 이후의 반복이다. 관계가 끝났다는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다시 소모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 손절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이상한 감정이 올라온다. 편안함보다 먼저 오는 것은 공허다. 연락이 줄어들었고 감정 소모도 사라졌는데 마음은 가볍지 않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서양 철학은 이 공허를 상실로 보지 않는다. 의존 구조가 해체될 때 나타나는
공백으로 본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고통스럽지만 익숙하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반복 속에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 긴장이 사라지면 뇌는 위기를 감지한다. 그래서 공허를 위험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외로움과 공허는 다르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이고 공허는 소모의 부재다. 많은 사람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 다시 그 관계를 떠올린다. 그래도 그 사람과는 이런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다. 익숙한 자극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서양 철학은 말한다. 인간은 행복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익숙함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도 쉽게 돌아간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해석하려 들지 않는 것이다. 공허를 의미로 채우려 하면 과거가 들어온다. 대신 시간을 둔다. 이 공허는 오래가지 않는다. 에너지가 회복되면서 다른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손절의 진짜 효과는 이때 나타난다. 생각이 또렷해지고 기준이 높아지고 사람을 빨리 알아보게 된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끌고 온 사람은 이미 충분히 견뎌왔다. 이해했고 맞춰줬고 설명했고 기다렸다. 그럼에도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건 노력의 부족이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서양 철학은 인간관계를 도덕의 영역보다 선택의 영역으로 본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에 자신의 시간을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손절은 누군가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행위다. 이기적인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냐? 하지만 철학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관계는 없다. 다만 누가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를 뿐이다. 당신이 계산을 멈췄을 때 상대가 대신 계산을 해왔다. 당신의 시간, 감정, 이해심을 사용해 자신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계산이었다. 냉정한 손절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설명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설득하지 않는다. 반응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방식은 빠르지 않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식고 뒷말도 줄고 미련도 남지 않는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남는다. 서양 철학에서 성숙한 인간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알아보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손절 이후 남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여백이다. 이 여백은 곧 선택지가 된다. 더 건강한 관계, 더 분명한 기준, 더 안정적인 삶. 이기적인 사람을 떠난 자리는 아무도 없는 공백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다. 관계는 참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균형으로 유지된다. 그 균형이 깨졌다면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답이다. 관계는 참는 능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고 누구에게 에너지를 내어줄지 선택하는 감각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의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생각을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주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고 댓글은 당신의 기준을 정리하는 기록이 됩니다.